여러분 동대문 DDP 같은 건물 있죠. 자, 제가 이 BTS 행사를 보면서 가지고 있는 똑같은 생각이 동대문 DDP 같은 거에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자, 동대문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그 앞에 동대문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주위에 뭐가 있습니까? 평화시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평화시장만 이렇게 보시지만 평화시장 주변에 그렇게 어떤 패션을 뒷받침하고 있는 그런 게 저 창신동 이런 데 그 골목에 그 전태일도 거기 살던 분이잖아요. 그런 어떤 섬유 노동자, 배후에 그런 곳이 거기 또 있단 말이야. 그 좀만 가면 광장시장이 있고. 그러니까 동대문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아주 역사적 그래서 서울 도성이 또 거기 있어요. 우리 캐대언에서 보는 것 같은 서울 도성이 거기 있단 말이야. 동대문이라는 사이트도 아주 헤리티지가 있는 사이트예요.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뭔가가 일어나는 어떤 공간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간에 동대문 운동장이라는 공간이 있었는데 그 동대문 운동장이 1925 년에 만들어졌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고 첫 번째 근대 경기장이에요. 근데 그 경기장을 헐어버리고 지은 게 동대문 DDP입니다. 외국 같으면 거의 범죄예요. 그런 짓을 하면. 물론 그거 할 때 사람들에게 물어보긴 했죠. 근데 시민의 인식 수준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투표를 통해 가지고 시민들에게 묻는 것 같지만 그 공간과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키게끔 숙이되지 않는 형태로 투표에 그것을 붙이기 때문에 여론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마치 표면으로 보기에는 민주주의적 어떤 투표 행위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헐어버리고 거기다 어떤 건물을 졌다라고 하는 민주주의 형식적 절차의 정당성을 거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숙이되지 않았기 때문에 마치 민주당에서 합당 1인 1표제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충분히 숙이되지 않는 상태 속에서 그런 투표를 걸고 하게 되면은 시민이 어떤 특정한 정치인이라든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시 행정을 하면서도 표면으로 볼 때는 그것이 무슨 시민의 의견을 물어본 것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 시민이 동원되는 거예요. 다 호구가 대구가 되고 거수기가 되는 거야 그게. 그래서 시민의 정신이 업그레이드 된다는 거야. 여러분 동대문 그 공간에 있었던 그 서울운동장 있죠. 저는 옛날에 서울운동장이라고 불렀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어릴 때 보면은 뭐 고교 야구 무슨 봉황기라든가 뭐 청룡기라든가 뭐 이런 그런 어떤 추억도 있고 우리 그 위의 세대들은 있잖아요. 전부 다 거기에 대해서 엄청난 그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일제 시대 때부터 그 계속 그런 어떤 추억이 있었던 그 시민의 공간이거든요. 그리고 그게 사적지로서의 의미도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경기장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외국 같은 데 가 보세요. 그런 걸 헌다라고 하는 거는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참 엄청난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무지와 어떻게 보면 폭력이 거기에 결부돼서 또 어떤 정치인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제 오세훈 때 이루어진 것인데 저는 어떤 비극적인 그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서 근데 거기에 리모델링을 해 가지고 뭔가를 졌단 말이에요. 졌는데 거기에 뭘 졌느냐. 여러분 외국 여행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 거에다가 뭔가 리모델링을 한다 하더라도 그 여기가 어떤 자리였는지 그 경기장이 뭐였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살리는 방식으로 거기에 대한 기억을 남겨 놓거든요. 공간이라고 하는 거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거는 그 기억이잖아요. 우리 김진애 위원장님은 "건축이라고 하는 건 형태와 공간이 동시에 있다." 형태라고 하는 건 외부의 모양이에요. 공간이라고 하는 건 그것을 누가 쓰느냐 어떻게 쓰느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축물에는 그 공간을 이용하는 사람의 시간과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 현재 별로 그 필요 없다고 해 가지고 동대문 같은 거 막 헐어버려요? 남대문 같은 거 막 헐어버립니까? 경복궁 같은 거 막 헐어버립니까? 이 도시가 어떤 도시였냐라고 하는 그 헤리티지 그 시간성에 의해서 누적이 되는 거고 그 시간에 그 공간을 사용했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기억, 그 존중 속에서 역사성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한국이 전 세계에서 지금 많이 찾아오고 싶은 그런 도시가 되는 거는 강남 가서 쇼핑하고 그런 게 아니고 왜 광화문으로 와요? 왜 궁 있는 데로 와요? 왜 캐대원에서 그런 성곽이 나와요? 이 도시가 가지고 있는 시간성과 헤리티지를 보고 싶다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그거를 이제 완전히 흔적도 없이 완전히 밀어버렸단 말이에요. 예? 밀어버리고서 거기다가 세운 건물이 뭐냐 하면은 동대문 DDP라는 걸 세웠어요 여러분. DDP라는 건물은 있잖아요. 그 여러분 그 완전히 그 웃긴 건물이에요 여러분 그 DDP. 저는 그 DDP를 지나갈 때마다 그 불쾌감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건물이 그 동대문 DDP거든요. 서울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지금 역사라고 하는 게 과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현재도 역사예요. 시민의 삶이 거기서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
특히 어떤 평화시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단순히 상업적 공간만으로 그걸 보시면 안 돼요. 거기에는 전태일도 거기에 있고 서민의 삶, 민중의 역사가 있는 거야. 여러분 거기서 단순히 쇼핑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 이제 거기 나와 가지고 물건 파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형태로 옷을 생산하기 위한 엄청난 형태의 민중의 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이에요. 한국의 지금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런 어떤 민중성, 그 정말 그 밑바닥에서부터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시민의, 서민의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그게 만들어진 공간이야. 그리고 그게 서울 도성을 앞에 보고 있고 동대문을 또 마주 보고 있고 그런 공간인데 그런 삶의 맥락과 완전히 유리되어 있는 형태의 우주선이 하나 거기에 떡 앉은 거예요. 한국 최초의 근대 경기장을 그냥 지워 버리고 흔적도 없이. 요즘은 인스타에 여러분들 많이 가 가지고 그거 막 사진 찍고 그러는데 형태가 멋지죠. 그러니까 인스타 공간이 되고 그런 거는 그건 뭐 지금은 그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건물이 생겼기 때문에. 그 희한한 게 하나 생겼으니까. 그런데 그 건물은 완전히 뜬금없는 건물이면서 우리 도시 한국, 서울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는 역사성을 완전히 개무시해 버린 그런 공간이에요. 전시 행정도 이런 전시 행정이 없어요.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건축가가 지었지만 여러분 건축가들이 한국에서 제일 끔찍한 건물 얘기할 때 가장 끔찍해하는 건축물 세 가지 안에 들어요. 왜 그럼 그런 건물이 지어졌는가? 그걸 국제 현상 설계전이라고 하는 걸 해 가지고 명목상으로 그렇게 했지만 외국 건축가를 거기다가 선정을 해 가지고 그걸 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하 하디드라고 하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공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맥락과 어떻게 그런 걸 알아요, 그 사람이. 모르지. 그러니까 게다가 이 자하디드라는 사람은 그 동대문 DTP 지을 때 단 한 번도 이 여기에 한국에 오지 않았대요. 그 유명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더 그 건물을 보면서 모욕감을 느끼는 거야. 세상에 그렇게 중요한 삶의 공간 안에서 어떤 설계를 하면서 그 지역에 대해서 이해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선정됐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은 거기 와 가지고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조사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한 번도 오지 않고 그게 5,000억 이 든 그 건물이에요, 5,000억 이. 그러면서 건축주가 한국인이잖아, 한국이잖아. 서울 시민이잖아요. 저는 그 건물을 볼 때마다 모욕을 느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 어떤 인식을 하셔야 돼. '여기에 뭔가 새로운 게 신기한 게 생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너무 이상하다.' 그러나 멋있으면서도 동시에 맥락을 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맥락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걸 완전히 무시해 버린 건물이라는 거야 그게. 멋이 없는 건물을 지으라는 게 아니야. 건축물은 여러분 조각품이 아니에요. 건축물이라고 하는 건 공간을 사용하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시민의 공간에 역사적 기억이 있는 공간에 지금 삶의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잘 사용할 수 있게끔 과거도 존중하고 현재의 삶도 존중하고 미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존중을 통해 가지고 아주 심사숙고해서 그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맥락도 없고 맥락을 알고 싶지도 않은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안 왔다는 건. 그러니까 그런 건물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 누가 사는지에 대한 아무 관심이 없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내부가 형편없는 거예요, 그게. 한국에서 가장 가성비가 떨어지는 건물이라니 그게 1 등이라니깐요, 그게. 그냥 있는 것을 그냥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천문학적인 관리비가 들거든요. 그게 오세훈의 전시 행정이죠. 그런 걸 좋아하는 거야,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제가 지난번에 수리산방에서 저 책 소개하면서 조성용 건축가라는 분의 제가 소개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그 존경받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 건물이 지어질 때 국제현상 공모전에 2등 안을 했던 그게 조성영 선생님의 안이에요. 그분이 왜 존경받냐 하면은 그분은 국제 현상 설계 그 공모전 그 설계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 주변을 잘 이해하고 이미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잘 이해하죠. 이해하지만 그러나 그런 현상 설계에 갔을 때 더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몇 달 동안 평화시장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학고방 같은 데서 시장 상인들이 사는 원룸 같은 데서 몇 달 동안 거기서 먹고 자면서 어떤 사람들이 그 주변에 제일 많이 움직이는가? 몇 시에 가장 많이 움직이는가? 계절에 따라 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이거를 보느라고 그 동선을 거기다가 스케치하느라고 그 팀이 거기 들어가 가지고 몇 달 동안 산다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존경을 받는 거예요. 감동적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얼마나 그 성의가 있습니까, 그게. 그런 성의가 왜 나와요? 그냥 당선되고 싶다라고 해 가지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절박한 거지. 이 중요한 공간에 저런 것을 헐어버리고서
시민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환호와 기억 같은 것들을 완전히 밀어버리고서 뭘 한다라고 하는데, 밀어버린 건 어쩔 수 없지만 뭐가 지어질 때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맥락, 지금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잘 사용할 것인가, 얼마나 그것을 민주적으로 사용할 것인가, 효율성 있게 사용할 것인가, 그들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그들에게 불편하지 않고 친절하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가, 또 지금 살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살고 있었던 그 동대문이잖아요. 서울의 도성이에요, 거기가. 이전에 있었던 우리의 그 조상들, 선배들이 살았었던 기억을 어떻게 여기서 존중할 것인가. 그리고 앞으로 올 미래들도 있는데 그들이 공간을 어떻게 기억하게 만들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잠이 오질 않는 거야. 그러니까 그 연세도 많이 드신 분이 시장통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팀이 몇 달 산 거야. 그리고 돈도 얼마나 많이 들겠습니까. 그런 거를 떨어뜨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제가 아니까 도시나 건축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인간 삶의 총체적인 인문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조성영 선생님하고 같이 이런 어떤 건축이나 도시공간 그런 거 할 때 한 팀으로서 한 10년 동안 같이 계속 지냈어요, 저도. 근데 그런 걸 보면은 참 안타깝더라고. 지금 그 DDP를 보세요. 거기에서 그냥 가끔 열리는 게 무슨 유명한 패션쇼 같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가 주변에 있는 그 동대문에서 물건 사러 오고 거기서 옷감 짓고 그 밤새도록 하지, 또 물건을 따 가지고 지금도 지게 같은 걸 지고서 지게꾼들이 있어요. 그것을 싣고서 그냥 새벽 시장을 나르고, 이런 완전히 민중적 삶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거든. 그런 거를 생각한다면 그런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유리돼 있잖아. 그 앞에서 여러분 동대문을 보세요. 그 앞에 도성을 보세요. 캐대언에서는 뭐 그렇게 멋있게 보여주긴 했지만 그런 맥락 없는 것이 그런 식으로 떡하니 앉으니까 동대문이 초라해지고 도성이 초라해지는 거야. 주변에 있는 삶을 전부 다 초라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건물이거든. 왜 그러냐? 외국인을 선정하니까. 제국주의지. 그게 바로 문화 제국주의예요.